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대제목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서술형 문제의 기본 대제목. 자, 그런데 이 기본 대제목은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점 문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연약 집안에다가 NH가 뭐 4보다 작아요. 63빌딩을 세울 거예요. 근데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안방까지 이 말뚝을 안 박고 63빌딩을 지었어. 그럼 이 63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 요런 거,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죽는 거. 건물 무너지는 거, 도로 무너지는 거, 보일링 사면 붕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점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따진다 그러면 얘는 문제점 유형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공법 유형이다. 공법 유형을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 그랬더니 FCM, 여기 뒤에 보니까 메소드죠. 메소드 여기 뒤에 프리캔틸레버 메소드. 메소드가 공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얘네들 그냥 다 공법이에요. M으로 끝나는 것은. NATM, NATM, 공법이죠. 그죠? 버티컬 트레인 등등 시공하는 방법론적인 것. 시공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우리가 공법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이제 3페이지를 쓸 건데 3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대제목을 이제 갖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 유형의 문제랑 공법 유형의 문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 개요 쓰는 건 똑같아요. 그죠? 두 번째 조사 쓰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하는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사인데 이 문제점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사람이 죽을 거냐? 그 위치, 얼마큼 큰 규모로 사람이 죽을 거냐? 앞으로 죽을 수 있는 진행 여부는 있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죽는 거랑 다 얘기가 똑같이 되죠. 어떠한 말뚝을 받기 위해서 땅바닥에 요거를 예비적으로 조사할 거냐, 현장 가서 조사를 할 거냐, 현장 갔다 가지고 본 조사를 할 거냐.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실시 설계,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본 설계, 예비 조사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공법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본조사, 어떤 공법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가는 것은 맨 처음에 기본 설계할 때 가겠죠. 어떤 공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비적으로 조사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간단하네요, 조사가. 자, 그러면 문제점 유형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생되느냐, 아니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사면붕괴다. 그러면 토사가 있고, 사면붕괴는 토사가 있고, 안반이 있죠. 토사는 무한사면이 있고, 유한사면이 있습니다. 유한사면에는 원호 파괴가 대수나선 복합활동이 있겠죠. 그죠? 암은 원평쇄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 공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버티컬 드레인 같은 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얘는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플라스틱 드레인, 팩 드레인, 이렇게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FCM을 그냥 단순하게 FCM을 물어봤으면 얘는 종류, 분류를 따진다 그러면은 얘는 강교냐 아니면 콘크리트 교량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어. 도대체 왜 생겼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Y가 들어간다. 문제점 유형에서는. 그래서 요 세 번째 대제목까지는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따라서 요 부분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예. 써야 되는 본론적인 내용이 많다 그러면은 안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써야 되는 본론적인 내용이 좀 적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문제점 형태는 원인을 설계, 재료, 시공, 유지관리 등등 다양하게 넓게,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생각을 할 때 넓게 생각을 하셔라. 뭐 간단하게 뭐 조금 쓰고 뭐 그게 아니고요.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류를 본인 개인 스스로 설계로 할 수도 있구나, 재료로 할 수도 있구나, 시공으로 할 수도 있구나, 유지관리로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인 거죠. 가장. 예. 공법 선정 시 고려사. 예. 모르면 지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형, 지질, 지하수. 예. 이거긴 한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예. 이러한 분류적인 고려사항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거를 쓸 거냐 이거지. 예. 그래서 집안적인 거를 보니까는 지질, 예. 그죠? 불연 순면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점토층인지 사질토층인지, 그죠? 예. 시공적인 거 보니까 트래픽 어빌리티인지, 리퍼빌리티인지, 어떠한 작업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코스트적인 부분이 있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리고 시공 가능성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할 게 많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 문제점 유형은 해석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냐, 검토를 하는 거냐, 판단하는 거냐, 다른 기준법이 있느냐, 지방서에 의한 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지시가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도로교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하천 설계 기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각 교재마다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법 유형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징이에요. 이 특징에서 이 원리는 별도로 뺄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어. 구성 요소도요. 별도로 뺄 수도 있고 여기 안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원리를 대제목으로 세 번째 대제목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고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대제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공법의 특징, 그랬으니까 장점과 단점 이런 게 이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용 대상 공사도 특징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얘도 별도로 뺄 수도 있다. 그렇죠? 여섯 번째 대제목을 한번 넣고 싶다. 일곱 번째다 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림이나 만약에 표, 차트, 그래프 같은 게 있다면 꼭 이 공법의 특징과 연관성 있는 이 원리, 구성 요소, 시공 방법, 장점, 단점, 적용 대상 공사에 얘네들이 무조건 들어가도록 쓰십시오. 안 들어가면 점수 안 나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점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라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문제점 유형은 그러면은 뭘 해주냐? 문제점도 쓰고, 뭐 문제점 발생에 대한 형태도 쓰고, 원인도 썼잖아요. 왜 발생하는데? 그래서 대책을 써주셔야 된다. 자, 근데 대책에는 어떠한 대책들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방지 대책, 처리 대책, 저감 대책, 또 향상 방안, 그것도 이제 대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법 유형은요, 유의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의사항을 내가 쓸까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계획 시, 시공 시, 관리 시, 결국은 전, 중, 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법 유형은 전 단계에서는 뭘 유의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뭘 유의하고,
관리 단계에서는 뭘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전중 후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관가하면 안 되는 거, 특히 관리 시 계측입니다. 공법은 흑막이 공법 같은 게 있고요. 가물막이 공법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계측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측 관리가 마지막 장에 막 장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문제점 유형을 보니까 얘도 계측관리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정보화시공 계측관리 부분 마지막 쪽에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점 유형은 저는 이런 거 많이 썼어요. 현장 책임자로서. 어차피 우리 700억 이상짜리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 소장님이 되실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건데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이런 걸 할 거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품질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측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쪽으로 보면은 결론이 들어가겠죠. 이건 유지관리식 고려사항, 체계적, 정기적, 적기 등등. 이것도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런 말도 좋아요. 기술적 재현, 관리적 재현. 이런 말이 결론이라는 말 대신에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경험 사례를 쓸 수도 있고요. 어떠한 교훈 등을 쓸 수도 있겠죠. 공법을 선택했어. 공법 문제를. 근데 그 공법이 조금 뭔가 안 좋은 공법일 수도 있어. 내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랬을 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어느 쪽으로 향후 개발 계획을, 전망,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제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결론에 들어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소제목을 대제목으로,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적용 대상 공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특징에 놓지 말고 따로 뺄 수 있다. 원리를 특징이 있었는데 따로 뺄 수 있다. 그런 말 했죠. 대제목을 소제목으로 적절히 바꿔서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한 문제당 3페이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무조건,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학교 때 미팅을 나가시면은 미팅을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어떻게 해서 나갈까? 옷은 뭘 입고 나갈까? 운동화는 뭘 신고 나갈까? 선크림 바를까? 뭘 할까? 막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페이지는 원리, 공식, 그림, 모든 도해 같은 것들이 눈요깃거리가 들어가지면 되게 좋다. 무조건 그런 거를 좀 넣어주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념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수치가 들어가는 공식, 누구의 법칙, 점수 많이 먹는 방법입니다. 점수라는 밥을 우리가 많이 먹고 와야 되겠죠. 시험장 가서. 요거를 명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